지금 암호화폐 시장 정말 말도 안 되게 흔들리고 있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딱 한 코인만 혼자서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이 시장 최대의 미스테리, 파이코인이 왜 혼자 달리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다들 떨어진다,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왜 파이코인만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10,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거든요. 10이면 와, 이건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에요. 극단적 공포 상태.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싶어하는 패닉 셀링 직전의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한번 보세요. 진짜 꽁꽁 얼어붙었죠? 하루 만에 시총에서 얼마가 날아갔냐면요. 무려 15조 원이 그냥 사라졌어요. 거래량은요. 60%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그냥 손 넣고 나 아무것도 안 할래 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그럼 이런 살얼음판 같은 시장에서 오늘의 주인공 파이코인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시장의 대장주 비트코인마저 빌빌거리는 이 상황에서 파이코인은 혼자서 2% 넘게 올랐어요.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디커플링, 그러니까 시장이랑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시장 전체 거래량이 61%나 그냥 곤두박질 쳤거든요. 근데 파이코인은 40%만 줄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40km로 속도를 줄일 때 파이코인은 60km로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엄청난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 표를 보시면 이게 그냥 하루 반짝 오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순위가 무려 38계단이나 뛰어서 13위가 된 것도 대단한데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2위, 한 달 기준으로 보면 6위예요. 이건 단기적으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도대체 뭐가 파이코인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제 현상을 봤으니 그 이유, 왜 그런 건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펀더멘털, 그러니까 코인의 기본 체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유럽의 새로운 암호화폐법, 미카를 준수하겠다. 또 독일이랑 프랑스 주요 거래소에 상장될 거다. 그리고 ISO 20022라는 국제금융표준에 통합된다. 이런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규제잖아요. 그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뚫어버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와, 여기는 믿을만하겠다 하는 강력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파이코인의 이런 성공이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엄청난 커뮤니티 규모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좀 틀어서 웹3 전체가 안고 있는 숙제, 바로 진짜 사람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천만 명, 이게 바로 지금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는 물론 엄청난 힘이지만 동시에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6천만 개의 계정 중에 진짜 한 사람이 하나씩만 쓰는 계정은 과연 몇 개일까요? 가짜 봇이나 한 사람이 수십 개씩 돌리는 계정은 어떻게 걸어내죠? 이게 바로 파이 같은 거대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웹3 세상 전체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려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았다고 나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링크가 내세우는 핵심 아이디어는 인간 우선 인프라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온라인 세상의 모든 계정을 실제 살아있는 딱 한 명의 사람한테만 연결시키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봇이나 사기꾼들이 활동할 공간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슬로건도 아주 직설적입니다. 진짜 인간들의 인터넷.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얼마나 많은 봇과 가짜 정보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그럼 내가 진짜 사람이다 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그냥 앱을 켜고 AI가 내 얼굴을 스캔하게 둡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눈 한번 깜빡여보세요, 고개 한번 돌려보세요 하는 라이브니스 체크만 통과하면 끝. 그러면 누구도 위조할 수 없는 나만의 인터링크 아이디가 딱 발급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사진이나 딥페이크 같은 가짜들은 다 걸러내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이렇게 진짜 인간이라는 게 증명되면
이걸 기반으로 한 ITLX 월렛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그냥 코인만 넣는 지갑이 아니에요. 내 암호화폐, 주식, 금 같은 모든 자산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허브 같은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하는 모든 활동이 인간 신용 점수라는 거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된 진짜 사람으로서 신뢰도 높게 활동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거죠. 진짜 신뢰가 돈이 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파이코인과 인터링크.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요즘 업계에서 이야기 나오는 투트랙 전략에 대해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딱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이 두 프로젝트는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이가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거대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인터링크는 그 밑바닥에서 이 커뮤니티가 진짜 신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층에서 웹3라는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는 파트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투트랙 전략입니다. 간단해요. 첫째, 하던 대로 파이채굴은 매일 꾸준히 해서 커뮤니티의 힘을 계속 쌓아간다. 둘째, 동시에 인터링크 같은 신뢰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미리 참여해서 진짜 인간 아이디를 만들어둔다. 이렇게 하면 커뮤니티라는 가치와 신뢰라는 가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인 거죠. 보통 ITX의 원래처럼 막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은 초대 코드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그냥 사람 모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지어한 사람들한테 나중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장치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다가올 인터넷 세상에서는 과연 수천만 명의 커뮤니티 규모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한 명 한 명의 증명 가능한 신뢰가 더 가치 있을까요? 아마도 정답은 이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